내피셜 배구돌편입니다.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이 됐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3라운드 기름집의 대결에서 흥국생명이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10연승이 무산이 되고 9연승에서 끝이 났는데요. 흥국생명이 진 시합이니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지부터 보시면 이제 양 팀의 이제 스탯을 보면은 서브 리시브에서 핑크 스파이더스가 열세를 보였고 공격은 좀 비스무리한 공격 성공률 보였고 이제 양 팀의 탑3 공격 성공률 이렇게 보시면은 옐레나가 분전을 했고요. 46%. 킴도 살짝 뭐 50% 그렇게 하드캐리 할 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쏘쏘로 했고 면팀장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평소보다. 그런데 실바도 잘했고 강소주가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성공률 책임을 져줬고 유서연이 굉장히 높은 성공률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했지만은 그래도 공격에서 기름집이 앞. 그런데 이거는 공격에서 그럼 승부가 갈렸느냐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승부가 이제 3대1이 될 정도로 공격 성공률이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서브 리시브에서 조금 갈린 것 같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기는 하거든요. 수비와 서브 리시브 봐서는 킴이 지금 점유율은 25, 26, 31% 이런 식으로 면팀장이 가장 많이 목적타를 받았는데 면팀장은 25%니까 뭐 평상시 정도 나왔고 도비가 조금 잘했고요. 킴이 평상시 평균이 42, 45%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리시브 효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번 2라운드 페퍼전보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리시버 3명이 한 번씩 서브 에이스를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반면에 기름집은 유서연의 리시브가 꽤 흔들렸죠. 20% 이하니까. 서브 에이스도 2번씩 했어요. 여기는 주로 받는 3명이. 그런데 이제 강소주가 비교적 준수한 리시브 효율을 보였고 특히 이제 한다해가 53% 리시브 효율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게 높았던 이유는 이제 저걸로 봐야 되겠죠.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오늘 투 리베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수하고 교대로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서브 리시브 받을 때는 한다해가 받고 기름집이 서브를 넣어서 첫 번째로 받는 공이 디그일 때는 한수진 리베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해가 체력을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첫 타구를 항상 서브 리시브를 받으니까 디그랑 리시브를 받을 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혼동이 되지 않고 타이밍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다해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시브 능력과 합쳐져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효율이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39%로 이렇게 높은데 저 정도 효율이 나왔으니까 리시브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지는 이 정도로 본다고 치고 자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기름집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스타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한수진 리베로 죄송합니다. 잔기침이 좀 요즘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상한 호흡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한수진 리베로랑 한다해가 더블 리베로 시스템으로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과 그리고 미들브로카로 대영정이 선발이 됐다는 거 요 두 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 이제 그동안은 원래 한수진과 한다해가 코로나 이전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좀 한수진이 그때도 리베로였어요. 그 한수진이 옛날 옛적에는 뭐 세타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리베로로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기름집에서. 어쨌거나 한다해가 주전 리베로였고 한수진이 약간 백업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보상 선수였나? 그렇죠. 그 소영 선배에 대한 보상 선수로 오지구형 리베로가 영입이 되면서 한다해가 백업 리베로가 되고 한수진은 그냥 원포인트 서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서버는 역할이 두 개잖아요. 서브 잘 넣는 거하고 수비 잘하는 거. 근데 수비야 원래 리베로를 했으니까 잘하는 거는 입증이 돼 있었고 근데 서브 능력을 갈고 닦아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리베로를 한다해에게 전념을 시키고 왜냐면 오지구형도 페퍼 쪽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한수진은 원포인트 서브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원포인트 서브로서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해가 리베로를 전담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리베로가 거의 없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 저하 문제 그리고 서브도 했다가 디그도 했다가 리시브도 했다가 디그도 했다가 했을 때의 타이밍 혼돈 문제 이런 것들이 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한다해 리베로의 그런 활약이. 그래서 이번에 전격
공격적으로 한수진을 리베로로 동시에 투입시킨 것인데, 그러면은 원포인트 서버가 분명히 시합 중엔 필요한데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덜어준 것이 김민지가 되겠습니다. 예, 흥국생명에서 요번에 이적을 한 김민지가 원포인트 서버로서의 능력을 지난 몇 시합 상당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를 하고 차노스 감독이 한수진의 서브력을 포기하면서 리베로로 넣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수진의 디그력이 굉장히 폭발했죠. 이번에 아주 좋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영정이 선발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번 시즌에는 처음으로 중간중간에 교체로 투입된 적은 있습니다만 선발로는 처음 나왔는데요. 그동안 선발로 안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미들브로카랑 세터의 호흡은 빠른 공격, 이동 공격 이런 거 위주이니까 이적 초기에는 좀 서로 호흡이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이 완벽해진 다음에 기용하려던 차노스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는 좀 맞아떨어졌. 그리고 흥국생명과 시합을 할 때는 허를 찔러서 처음에 예상치 못한 포메이션이라든지 전법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동안의 시합 말고 요번 시합에 깜짝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레이나가 선발로 나왔던 이유는 블로킹 능력이라든지 속공 그리고 외발 이동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오픈 공격, 큰 공격 이런 게 잘 돼서 점수를 내기 위하기 때문인데, 요번에 대영정이 선발로 출전을 함으로써 기름진 미들브로카가 대영정과 한수지, 이게 그래서 한수지랑 한수진이 발음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잘못 발음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옛날에 민트보스라 그랬는데, 민트보스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 주장일 때가 보스였는데 지금은 보스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가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카랑 대영정하고 이렇게 레이나가, 도고쿠 레이나가 맞붙게 되면은 그 노련한 가카랑 대영정의 그런 블로킹 능력 그리고 네트 경합 능력에 밀리는 거죠. 예, 밀리고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세트에 급기야는 수지킴과 교체가 됐습니다. 수지킴이 득점 능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그 가카나 대영정의 노련함에 맞서는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고 득점력이 없지만 교체가 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또 4세트 7대5 정도 상황에서 수지킴이 몸이 안 좋아서 또 벤치로 또 갔죠. 근데 이게 목에 담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릎 수술한 거 그 여파로 그동안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목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염좌 또는 근긴장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최근 있었나 봐요. 오늘도 목이 좀 뻣뻣한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한유미 위원이 해설에서 말한 바가 있었고, 게다가 이번 시합에 또 악재가 겹쳤죠. 이원정의 허벅지 부상. 그러니까 수지킴도 부상인데 이원정도 부상이 와가지고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좀 몸을 추스르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1세트는 지고 2세트를 이기고 나서 3세트에도 약간 경기가 안 좋게 풀려나가자 11대 15 정도에서 수지킴을 아본단자 감독이 작전 타임에서 미들브로카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자. 그동안은 미들브로카 활용 공격이 없었거든요. 레이나도 사이드에서 주로 공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킴이 막 서브 에이스도 하고 연타로 B퀵 같은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고 노련한 미들브로카 운영 능력을 이용해서 역전을 시켰어요. 역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흥국생명이 3세트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 3세트가 사실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때 22대 22 정도에서 브로카 터치아웃이었나?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실행을 해요. 브로카 터치아웃이 인정이 돼가지고 흥국생명이 역전을 했거든요. 23 역전이라기보다는 저 리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차노스 감독이 엔드라인 밟은 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시간을 버는 건데 왜 이런 시간을 벌었지? 보통은 어떤 작전을 서둘러서 지시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 대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옛날 말로 이제 웬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웬열. 실바가 미들브로카 위치에서 수비를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 작전 지시를 위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상한 비디오 판독을 쓴 거예요. 하나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옐레나가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음 랠리에서 옐레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바가 가운데에서 블로킹을 하고 가카가 직선 코스를 그리고 한수 진 리베로가 또 직선 코스 뒤에서 오늘 디그를 잘하는 위치였잖아요. 거기를 꽉 틀어 막으니까 옐레나가 당황을 했습니다. 공격할 코스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타로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걷어 올려서 실바가 중뻥 비스무리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클러치 상황에서, 듀스 상황 이런 데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허를 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흥국생명을 하고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허를 찔러야 돼. 그게 바로 지젤 실바의 포지션 변경이었던 겁니다. 역시 차노스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 됐었던 3세트를 듀스 접전
접전 끝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4세트는 뭐 접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 동일한 작전을 씀으로써 미들브루카에 실바를 투입해가지고 또 낙승을 할 수 있었고 요런 쪽으로 귀결되었다라고 저는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근무를 이제 당분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여유가, 물론 주말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녹음을 하고 영상을 좀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합에서는 흥국생명이 좀 승리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돌파를 배구 내피셜이었습니다.